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가 초과할 경우에는 50% 이상에서 블랙아웃이 생긴다고는 합니다. 일단은 블랙아웃이라는 게 좋지 않죠. 블랙아웃이 많은 사람일수록 알코올 사용 장애가 더 심각한 확률이 되게 높아요. 굉장히. 안녕하세요. 내청춘TV의 이승훈, 신철민입니다. 하루에 술 한 잔, 술만큼은 포기 못 하시겠다는 분 계신가요? 또 어제 술 마시고 일어나 보니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다. 아니면 한 가지 정도는 생각이 안 난다. 대부분 이런 경험들이 한 번쯤은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오늘 꼭 영상을 주목해 주세요. 보통 블랙아웃을 한두 번쯤은 경험해 보실 수는 있기는 한데요. 어떤 분들은 이게 굉장히 자주 반복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알코올 유발성 기억 상실이 의심이 되고 거기에 취약하신 분들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블랙아웃, 우리가 알코올 유발성 기억 상실은 어떻게 생기는가요? 그 블랙아웃은 정말 굉장히 단기 기억 상실을 얘기하는 거죠. 장기 기억을 형성하는 해마라는 곳에서 신호를 쏴서 대뇌 피질에다가 원래 기억을 팍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그 경로를 차단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대화도 나누고 물도 들어가고 뭐 화장실도 갔다 오고 심지어는 집도 찾아가요. 집도 찾아가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경험한 그 일들은 장기적으로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블랙아웃이라고 이제 하는 거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2%가 초과할 경우에는 50% 이상에서 블랙아웃이 생긴다고는 합니다. 0.2%면은 굉장히 많이 마신 상태죠. 혈중 알코올 농도를 얼마나 올리느냐가 이제 관건이잖아요. 빨리 많은 양을 섭취하면은 알코올 농도가 이제 쭉 올라갈 것이고, 아까 말한 0.2%보다 높아버리면은 이제는 블랙아웃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경험상 술자리에 앉아서 달리기 시작하면은 블랙아웃이 좀 빨리 오는 거고, 어떤 자리에서는 또 천천히 이제 대화 나누면서 천천히 먹다 보면은 올라가면서 간에서 해독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또 줄어들면서 블랙아웃 없이 또 오래 마시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사람마다 체형도 다르고 가지고 있는 지방이나 근육의 양도 다르죠. 그렇게 되면은 사람마다 취하는 시간도 다를 거고 블랙아웃이 올 수 있는 위험도 다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이런 블랙아웃이라든지 알코올 유발성 기억 상실을 막아볼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블랙아웃이라는 게 좋지 않죠. 본인이 그때 무슨 행동을 할지 모르고 그걸 기억 못한다는 게 굉장히 이제 불쾌한 경험이죠,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네. 경험이기도 하죠. 신문기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살인사건 중에서 많은 경우도 기억 안 나는 경우에 나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아주 슬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블랙아웃 상태에서. 블랙아웃이 많은 사람일수록 알코올 사용 장애가 더 심각한 확률이 되게 높아요,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나의 주량껏 먹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술을 잘 못 먹는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겠죠. 여러 가지 술자리에서 네. 우리 문화가 서로에게 술을 권하잖아요. 하지만 당당하게 저는 못 마십니다. 저는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라고 네.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상대방한테도 나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도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이제는 그 병원이나 회식 자리에서도 저는 좀 술 먹으면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좀 안 먹겠다. 그러면 야, 그러지 말고 한 잔 먹어.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 아니고 그러면은 너 양껏 먹으라라고 하지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술을 드실 때 물을 적당히 드시는 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술을 드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갑니다. 이뇨작용으로 인해서 체액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우리의 뇌도 그렇고요. 몸에서 물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전해질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그 외에 여러 장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요. 술을 드실 때는 물을 적절하게 섭취하시는 것들이 중요하고, 또한 적절하게 염분 섭취도 중요합니다. 안주도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안주도 적당히 먹는 게 좋겠죠. 네. 근데 문제는 술 먹을 때 안주들이 기름진 게 너무 많죠. 만 칼로리 먹죠, 사실은. 사실은 기름지고 짠 게 맛있잖아요. 맛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성인병에 또 네. 영향을 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혈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 혈관 문제는 우리의 뇌 건강하고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한 안주, 그리고 적절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 술 마시면서 건강한 안주 따지는 게 조금 좀 어렵기는 모순적이기도 하지만, 하지만은 이왕 먹으면은 이왕 먹을 거면은 그렇게 먹어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사실은 이 폭음이 문제인데요. 폭음은 도수 높은 술에서 사실 많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도수 높은 술을 좀 자제하는 게 좋겠는데, 생각보다 와인도 도수가 15도, 16도 되기 때문에 꽤나 높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 마시다 보면은 알코올 농도가 확 높아져서 폭음의 수준까지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아주 저농도의 제로 맥주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왔으니까 뭐 기분 내기 위해서 그 정도 먹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그게 완전히 알코올이 0은 아닌 거는 아마 아실 거예요. 기분 좀 나면서 너무 취하는 거 방지해주는 뭐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회식하거나 술자리에서 이거는 비워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외국에서 영화를 보더라도 한 잔 들고 파티 내내 그거 한 잔 다 안 드시고 가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나의 술은 요 정도까지다 라고 정해놓고 드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꼭 한 잔을 다 비우지 않더라도 입만 대도 성인이 충분히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드시고 기억이 잘 안 나셨던 한두 번의 기억들은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한 두세 번 이상 또는 정기적으로 반복이 되신다는 분들은 알코올성 치매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으셨던 분들은 꼭 오늘 영상을 보시고 또 주의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팁들을 통해서 뇌 건강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뇌청춘TV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